형사가 도모이코를 찾아온 건 이틀 후 저녁 때였다. 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의 형사와 하늘색 폴로 셔츠를 입은 형사, 2인조였다. 그들이 도모이코를 찾아왔다는 것은 유코의 남편이 그녀와 도모이코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도모이코 군에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하얀 셔츠 형사가 그렇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먼저 그들을 맞은 도모이코의 엄마는 경찰에서 나왔다는 말만 듣고도 허둥거렸다. 그들은 도모이코를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해는 기울었지만 벤치에는 아직 한낮의 열기가 남아있었다. 그 벤치에 도모이코는 하얀 셔츠 형사와 나란히 앉았다. 하늘색 폴로 셔츠는 도모이코 앞에 우뚝 섰다. 공원으로 오는 동안 도모이코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애써 태연하게 굴지도 않았다. 고등학생이 형사 앞에서 태어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기리하라가 그렇게 충고했기 때문이다. 하얀 셔츠 형사는 우선 도모이코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 사진 속 인물은 하나오카 유코였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지 파란 바다가 배경이다. 유코는 이쪽을 보며 웃고 있었다. 머리는 지금보다 약간 짧다. 하나오카 씨잖아요. 이름도 알고 있겠지? 유코 씨였던가? 그래, 하나오카 유코. 형사가 사진을 집어넣었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라니요? 딱히 그냥 아는 사이인데요. 도모이코는 일부러 우물쭈물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는 거야. 하얀 셔츠 형사의 온건한 말투 속에는 약간 답답해하는 울림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폴로 셔츠 형사가 덧붙였다. 그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한 달 전쯤 신사이바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뭐라고? 시간 있으면 같이 차나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요. 도모이코의 대답에 두 형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래서 따라갔나? 하얀 셔츠가 물었다. 사주겠다고 해서요. 도모이코의 대답에 폴로 셔츠는 코로 훅 숨을 내뱉었다.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얀 셔츠가 물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가게에서 나온 다음에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장 집에 왔다. 좋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지? 그 후에 2번 더 만났어요. 오, 어떻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미나미에 있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차 마시자. 뭐 그런 식으로요. 그 전화는 어머니가 먼저 받아서 너한테 바꿔줬어? 아니요. 어쩌다 보니 2번 다 제가 받게 됐어요. 도모이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형사들은 아랫입술을 쑥 내밀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났다고? 네. 만나서는 또 차만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아이스 커피 마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왔어요. 정말 그것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얀 셔츠가 목덜미를 긁적거리면서 도모이코의 얼굴을 홀깃흘깃 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눈빛이다. 너의 학교 남녀공학이지? 여자친구도 몇 명은 있을 텐데 굳이 그런 중년 여자와 만날 필요가 있어? 시간이 있어서 만났을 뿐인데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용돈 받았어? 받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쪽에서 돈을 주기는 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 네, 2번째 만났을 때 하나오카 씨가 5,000엔짜리 지폐를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왜지? 그냥요.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얀 셔츠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폴로 셔츠를 올려다보았다. 어디 있는 찻집에서 만났지? 이번에는 폴로 셔츠 형사가 물었다. 신사이바시에 있는 신니쿠 호텔 라운지에서요. 이 대답은 사실대로 했다. 6호 남편의 아는 사람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 그런 곳에 갔는데 정말 차만 마시고 헤어졌단 말이야? 둘이 방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어? 폴로 셔츠 형사의 말투는 거칠고 무례했다. 유부녀의 심심풀이 상대로 노란한 고등학생을 내심 깔보고 있을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니까요. 폴로 셔츠가 입술을 실룩이며 코웃음을 쳤다. 그저께 밤에 말이야. 하얀 셔츠 형사가 다시 물었다. 학교 끝난 다음에 어디 갔었지? 그저께요? 도모이코는 입술을 핥았다. 지금이 고비다. 학교 끝나고 덴노지에 있는 아사히야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7시 반쯤에요. 그 후에는 계속 집에 있었나? 네. 가족 말고 내가 집에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아,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8시 반쯤 같은 반에 기리하라라는 친구가요. 기리하라? 한자를 어떻게 쓰지? 도모이코는 오동나무 동자에 근원 원자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얀 셔츠 형사는 수첩에 한자를 메모하고 다시 물었다. 그 친구가 몇 시까지 집에 있었지? 9시쯤요. 그 후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랑 통화도 하고. 친구 누구? 모리시터라는 친구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몇 시쯤 통화했지? 11시쯤 전화가 와서 12시 넘어서까지 얘기했어요. 그쪽에서 걸려온 건가? 네. 그 전화는 사실 조작된 것이었다. 그 전에 미리 도모이코 쪽에서 모리시타에게 전화를 걸어 놓았던 것이다. 그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전화를 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가 돌아오면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한 공작이다. 모두 기리하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형사는 미간을 찡그리며 모리시타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었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던 도모이코는 즉시 가르쳐 주었다. 너 혈액형이 뭐야? 폴로 셔츠 형사가 물었다. 혈액형요? O형인데요. O형 틀림없어? 틀림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둘 다 O형인걸요 뭐. 그 순간 도모이코는 형사들의 맥이 갑자기 풀리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틀 전 기리하라도 그에게 혈액형을 물었지만 역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었다. 도모이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나오카 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너는 신문도 안 읽어? 폴로 셔츠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네, 하고 도모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저녁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실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한 것이다. 그 사람 죽었어 그저께 밤에 호텔에서. 네? 도모이코는 몹시 놀라는 척했다. 그것이 그가 형사들에게 보인 유일한 연기다운 연기였다. 왜요? 글쎄 왜 죽었을까? 형사가 벤치에서 일어났다. 고맙다 참고가 됐어. 또 질문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잘 부탁해. 아 네. 그럼 가지. 하고 하얀 셔츠가 폴로 셔츠 형사에게 말했다. 두 형사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도모이코에게서 멀어졌다. 사건과 관련해 도모이코를 만나러 온 사람은 형사뿐이 아니었다. 형사가 찾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교문에서 나와 조금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쳤다. 돌아보니 머리를 뒤로 바짝 넘긴 중년 남자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소노무라 도모이코 군 맞지? 남자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도모이코가 대답하자 남자가 오른손
오른손을 쑥 내밀었다. 그 손에 들린 명함에는 하나오카 이쿠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모이코는 자신의 얼굴이 심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긴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 좀 있나? 표준어에 가까운 말투를 쓰는 남자의 목소리는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저음이었다. 네 하고 도모이코는 대답했다. 그럼 우리 차 안에서 얘기하지. 남자가 도로 옆에 세워둔 은혜색 차를 가리켰다. 미나미서 형사들이 자네를 찾아갔을 텐데 운전석에 앉자 하나오카는 그렇게 말을 꺼냈다. 자네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나야. 그 사람 수첩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지. 도모이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형사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을 몇 번 만났다면서? 하나오카가 웃으면서 물었다. 물론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 사람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고 말이야. 도모이코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하나오카가 낮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사람은 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지. 그 나이에 아이돌을 보면서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자네는 아직 어린데다. 꽤 미남이군. 딱 그 사람 취향이었겠어. 도모이코는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다. 하나오카의 목소리는 끈끈하게 휘감기는 점액질 같았다. 말 사이사이에서 질투가 배어나왔다. 정말 얘기만 나눴나? 하나오카가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걸 하자고 한 적은 없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자든지. 농담처럼 가볍게 물었지만 그 말투의 밝은 구석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도모이코는 대답하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자네 말고 그 사람과 만난 남자가 있는지는 혹시 모르나? 저 말고요? 글쎄요. 도모이코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 기울였다. 지피는 남자 없어? 네. 도모이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하나오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년 남자의 찌르는 듯한 시선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도모이코 쪽 차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리하라 료지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모이코가 창문을 내렸다. 소노하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부르셔. 뭐라고? 교직원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빨리 가보는 게 좋을걸? 아, 기리하라의 눈을 보는 순간 도모이코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는 하나오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이제 가도 될까요? 선생이 부른다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오카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 가봐. 도모이코는 차에서 내려 기리하라와 나란히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뭘 물어본 거야? 조그만 소리로 기리하라가 물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응, 좋아, 됐어. 기리하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꾸민 거야? 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도 뭔가 더 말하려는 도모이코의 어깨를 기리하라가 툭 쳤다. 아까 그 남자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학교로 들어가자. 집에 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고. 알았어 하고 도모이코가 대답했다. 그럼 또 보자 하면서 기리하라는 저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도모이코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학교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하나오카 유코의 남편은 도모이코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미나미 서 형사들이 그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